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네. 아유, 열화 같은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의가 8개월 만인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퓨처 셀프, 그때 들으신 분 계시나요? 아, 예, 소문 듣고 오셨군요. 네. 제가 이제 왜 대화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우연한 게 이제 책을 한번 읽었는데 FBI에 보면 협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FBI 네고시에이터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서 한 30년 정도 FBI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협상학을 따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말 한마디로 범인들 있죠. 한테 자백을 받아내는데 야, 신기하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대화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좀 유명한 책들을.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알려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죠.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그분 책은 한 3, 400페이지 되는 거를 몇 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다 읽어도 늘 제 마음속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나는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특수한 환경에서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내 파트너들한테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가 늘 고민이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결국은 세일즈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역사도 길고 세일즈를 잘하면 인생이 바뀌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은 그 보험 영업으로 LA 시장님이 사시던 집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업만 잘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즈에 관련된 기술이 엄청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에는 없는 책들을 이제 찾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SNS를 뒤져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이 강좌를 운영하는 그 채널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채널 수강료가 몇 천만 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몇 천만 원을 내고서 뭐 100% 이해한다고 보장도 없는데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막 진짜 막 그 SNS에서 긁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쓴 책도 읽어보고 하다가 하면서 이제 제 파트너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딱 다 강의를 준비하고 PPT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 운명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노정구 단장님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노 단장님하고 중국 출장을 갔는데 정말 속 터져 미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대화법들을 너무 모른다. 특히 리더들이 너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육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또 그때 또 제가 할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그냥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했죠. 잠깐 하다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써 있죠? 예, 그 아래줄에는요. 애터미 사업의 성공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씩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어려울까요? 행동을 안 하는데 왜 행동을 안 할까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업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고 사업을 했는데 성공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꿈이 약해서? 아니, 맨날 세미나 나가서 막 그냥 열정이 이빨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서 사라지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다단계는요, 어제 저 운영위원회 미팅에서 단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다단계는 세미나, 엄청난 교육을 통해서 열정을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임계치 이상으로 집어넣어서 그 열정의 힘으로 뛰어다니게 만드는다고 하면 애터미는 물건을 들고 뛰어다녀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결론은 물건을 들고 뛰어다니는 사업인데 그게 이제 계속 물건을 들고 뛰어다니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
최소한 첫 직급이 뭐예요? 판매사까지는 들고 뛰어야 되거든요. 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소비자 그룹을 만든다는 이유는 그거를 다른 간단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세일즈, 영업. 그 얘기 들으면 이제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어떻게 얘기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도 제가 좀 알아봤더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방판 조직들 있죠. 그런 데는 판매 교육을 무조건 합니다. 심지어는 롤플레이라고 해서 역할극 있죠. 고객과 영업사원의 역할극 이런 거를 경진대회를 해요. 그래서 제일 롤플레이를 잘한 직원들한테 상도 주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보험회사는 교육이 없나요? 보험회사 제가 알기로는 모 보험회사는 아침 6시 매일 교육해요. 아침 6시에. 그리고 글로벌 N사 거기는 제가 유튜브 보고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교육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N사, 글로벌 N사.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아침 7시에 모든 사람이 정장에 넥타이 매고 여자분들은 그냥 완전히 저 회사 출근 복장으로 매일 아침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 왜일까요? 거기는 그야말로 영업이거든요. 그 비싼 걸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되니까 사상도 꽉 차야 되고 제품도 알아야 되고 스킬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성공하려면 반드시 가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인 판매사를 오토로 달성해야 되는데 어떤 조직도 세일즈 영업을 가리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번에 우리 박예란 총장님 제가 강의 듣고 정말 감명 깊었는데 의정부 세미나에서 정말 잘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제 비유를 하신 게 뭐냐면, 나비가 이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한마디로, 이제 나비가 되는데, 이파리를 갉아먹으면 점점 이제 갉아먹으면서 성장하면서 머릿속으로 온몸에 이제 유충 호르몬이라는 게 쌓여서 임계치에 다다르면 그때서, 아, 내가 나비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화를 해서 나비가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든 지금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거의 대부분 회사들, 또 애터미,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임계치까지 열정을 끌어올려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게 해서 그냥 쓰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그림이 뭐예요? 양복 입고 뭐 하고 있어요? 등산하고 있죠. 옷에 맞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능력도 없는 일들에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대한 방법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성공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넘어가면 그래서 미국 강좌를 보니까 수천만 원을 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연봉 10만 불짜리가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불과 1, 2년 만에 연봉이 30만 불, 40만 불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듣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4강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세일즈 강좌를 우리 분당탑에서 무조건 매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이건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대화법 강의를 들어봐도 미국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들어봐도 강사가 강조하는 건 딱 한 개입니다. 뭐 같으세요? 반복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다 본사랑 연결된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강의가 들어가려다가 그러면 이제 2주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흐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왜 그러면 대화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벌써 한 400년 전에, 2000년, 3,4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죠. 이게 뭐죠? 설득의 세 가지 요소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설득이란 얘기는 그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신뢰 구축. 내가 상대방한테 신뢰 있는 사람으로 비추면 그게 설득의 60%를 차지해요. 화자의 인격, 말하는 사람의 인격.
제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이게 에토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제일 쉽게. 의사. 가운 딱 입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로 신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고객들한테, 소비자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설득의 60%를 차지하는 이게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득의 30%를 차지하는 게 듣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설득되고 안 되고가 3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업을 뭘로만 해요? 맨 마지막? 논리적으로만 해요. 너 해모임 먹어봤어? 해모임이, 해모임이 전 세계 26국에 수출하면서 1년에 매출 3천억을 올렸어. 뭐 면역에 좋아 한번 먹어봐. 뭘로만 설명했다고요? 논리로만 설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 성공 확률에 도전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뭘 끌어올려야 돼요? 에토스와 파토스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게 대화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조슈아 벨이라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실제 워싱턴 DC에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어요. 이 사람이 1시간 연주를 하면 받는 게 돈이 이게 몇 년이에요? 2007년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1시간 연주하면 6만 불씩 받았대요. 6천만 원이죠. 그 당시 천 원이라고 따지면 요즘은 1억을 받는 거야. 1시간 연주하고.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예요. 한 50억이 넘겠죠? 50억짜리 악기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하철에서 연주를 했더니 사람들이 32부를 적선하고 갔어요. 그리고 1097명이 지나갔는데 단 7명만 멈춰서 그 연주를 들었대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왜? 왜가 중요해요.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 사진과 이 사진에서 얻는 게 뭘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득의 세 가지 요소로 말씀해 보세요. 뭐가 없어요? 신뢰가 뭐죠? 에토스가 없죠. 왜? 지하철에서 이복장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이 50억짜리 연주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할까요? No,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 지하철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금 감정의 상태는 어때요? 출근하기 바빠. 전혀 음악을 내가 억셉트할 마음이 없어. 연주회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음악 들으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비싼 돈을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는 것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이 현란한 음악을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뭐예요? 논리예요, 논리, 로고스. 우리가 제품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에토스와 파토스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는 있어요. 확률로 100명쯤 만나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열정이 넘쳐서 뚜껑이 열리는 사람들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몇 명을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신뢰와 공감을 얻는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 네, 이건 기본적인 컨셉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말하기 전에 진정성 있게 뭘 해라? 경청해라. 만약 내가 소비자나 고객과 대화를 했는데 내가 말을 훨씬 많이 했다. 그럼 그 대화는 실패한 거예요. 그 고객은 헤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따, 말 잘한다. 끝. 내 감정에 그 사람은 뭘로 남아있다? 말 잘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네. 그거는 나한테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되려면 절대 그걸로는 안 돼요. 뭘로 가능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터치해야 돼.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라. 네. 우리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앵무새 대화법 아시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힘들어 죽겠구나. 네. 아시겠죠? 네, 그게 앵무새 대화법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따라하면 조롱하듯이 따라하지 말고 그건 놀리는 거죠. 세 번째, 균형 있는 소통. 아까 얘기했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10대 30, 60의 비율로 설득을 좌우하거든요. 그 비율이 적절해야 된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얘기하는 건 마지막 10%에. 나머지 90%를 그 사람 마음을 사는 걸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판매 활동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구조화된 접근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일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고객을 만났을 때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그날 그날 결과가 다 달라. 이해되세요?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 미국 그 강사가 하는 그 이 대화법을 만들어낸 미국 강사가 한 얘기도 영업의 가장 큰 문제, 예. 사실 이 애터미 교육하시는 분들이 제일 입에 담지 않는 단어가 사실 세일즈와 영업이에요. 왜? 일반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겁나서 도망가시니까. 근데 애터미 첫 직급이 판매사란 말이에요. 소비자를 안 만들면 성공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허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일정한 프로세스를 갖춰놔야 내가 그대로 했을 때 된다 안 된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요렇게 했더니 됐고 요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에 요렇게 해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사람마다 달라. 그럼 뭘 수정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일관성도 부족하고 결과에 대한 성과가 주마다 그날 그때그때 다르고 모르니까 개선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불완전한 방식으로 판매하게 된다. 호피움이라는 게 이제 홉과 오피움, 아편이라는 뜻이에요. 희망 아편. 고객들한테 먹어봐. 효과 없으면 내가 부르줄게. 이게 호피움이에요. 희망 아편. 예, 이런 식으로 불완전 판매가 되니 혹시라도 효과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나랑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죠. 감정이 연결되어 있으면 효과가 없더라도 내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이 연결되지 않고 이런 호피움 방식으로 판매가 일어나면 예, 끊어지게 된다는. 자, 그럼 부적절한 질문 방식으로 또 질문하시는 분들 너무 빠르게 질문해. 예, 질문을 하는데 너무 빠르게 해. 단계를 넘어서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도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경청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예?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맨날 제 파트너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라인 미팅 할 때, 제발 질문 좀 해라. 가서 무슨 얘기할지 고민하지 말고, 무슨 질문할지 좀, 제발 좀 고민해라. 그러면 대화는 된다.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질문도 분명하게 방식과 형태와 패턴이 있어요. 쓸데없는 질문 하시는 분들 꼭 있어. 그게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역효과가 나죠.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 중에서 이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표면적인 질문만 반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내가 이제 여기 저 상설 할인 매장 이제 죽전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그 판매원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지 않나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뭘 팔아먹으려고 저한테 오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무슨 생각 드세요? 비슷하나요? 네. 전형적인 멘트는요,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표면적인 멘트들. 그래서 표면적인 멘트를 삼가하셔야 돼요. 그럼 뭐 어떤 질문이 여기서 좋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 고객님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중립적인 질문이죠. 네.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이거는 기브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내가 도와달라고, 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건 너무 전형적인 멘트란 말이에요. 우리 애터미에서 가장 전형적인 멘트가 뭐예요? 애터미에요. 애터미 아세요? 네,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다단계예요. 같이 다단계 하실래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되는 일을 반복하거든요. 예. 안 되는 일을 반복하는 건 무슨 짓이라고요?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안 되는 걸. 그래서
이 부적절한 이 질문도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의 원인 파악을 실패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살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뭐, 아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원인을 모르니까, 해법을 제시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내가 판매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질문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러면,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걸 빨리 버리세요. 설득을 논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 논리가 통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몇 퍼센트? 10% 정도. 예. 그래서 논리가 통한다면 분명히 통하는 맥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유전적 소인.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렇게 태도를 보여.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게 유전적 소인이에요. 그거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꿔요. 근데 딱 하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감정을 나한테 우호적으로 바꾸면. 바꿀 수가 있어요. 오로지 바꿀 수 있는 건 감정이에요. 유전적 소인. 두 번째, 감정.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모든 게 바꿔줄 수 있는 건 감정밖에 없어요. 인지와 논리라고 되어 있죠? 논리적인 설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나와 직접 관련된 거. 의사가 가운을 입고 나한테 당신이 몸이 안 좋으니 당연히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바로 듣죠. 혹시 건강에 좋냐고. 예. 둘 중에 틀린 게 있어요? 두 사람이? 틀린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 논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 또 안 넘어가요? 예.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도 면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태도 면역. 상대방이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요. 그거는, 소유 면역, 이제 소유 효과라고 해서 똑같은 도자기도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비싸게 생각해요. 다른 집에 있는 것보다. 똑같은 도자기라고 그러면. 내게 더 고가라고 생각하는 게 소유 효과거든요. 그건 물건뿐만이 아니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이념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나뉘는데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근데 싸워요. 왜? 서로가 태도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 태도 면역은요, 거의 중증으로 영원히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태도 면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들어오는 정보를 바꾸면 돼요. 내 귀에 들어오는 정보를. 반대편의 정보도 들어보면 되는데 지금 SNS 세상은 그게 불가능하죠. 왜죠? 알고리즘이 나를 한쪽 정보만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그래서 이런 태도 면역 때문에 결국은 고객들하고 계속해서 애터미가 뭐 착한 대단계다 아니다 뭐 이걸 논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또 안 넘어가요? 예. 시간이 남아돈다면 토론은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기다리면서.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논리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나 논리보다는 상대방의 감정과 개인적인 맥락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걸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 대화를 할 때 나의 얘기엔 관심이 없다. 상대방의 얘기에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회사 이력서예요. 회사 이력서가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잘난 얘기만 써 있잖아요. 나 잘난 얘기. 회사 이력서를 정말 잘못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소비자들 만나서 애터미 어떻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왜 상대방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면 뭘 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강의 때는 어떻게 질문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중요하겠죠.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수천만 원짜리 강좌예요. 그리고 반드시 파트너와 함께 들어오세요. 1대1 롤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예, 넘어가고요. 그래서 공감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고, 공감하려면 처음부터 무조건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공감할 수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를 기준으로 대화를 한다? FORM.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패밀리, 오큐페이션, 직업,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휴가, 여가 어떻게 보내는지, 그 다음에 머니, 돈은, 재정은, 그 다음에 노후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점점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과정상. 그리고 관계를 쌓고 잦은 만남으로 호감도를 높여라. 이거는 뭐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만나는 횟수가 만나면 많아질수록 횟수는 호감도는 올라가요. 호감도는 사람의 태도를 바뀌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만갑을 하더라도 한 가게를 정해놓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그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 중심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라면 그 즉시 뭐입 먹어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몸이 좋아 그냥 뭐 이 사람이 어떤지 관심도 없어. 영업의 가장 잘못된 패턴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라? 상대방의 고민에, 상대방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애터미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애터미가 천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직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럼 보이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화에서 성공하는 두 가지 규칙은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을 돕는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때 당신을 좋아한다. 그들이 필요한 걸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의 현실이 문제는 뭐냐? 신뢰도가 3%밖에 안 돼. 영업하러 왔다 그러면 애터미에요 하면 신뢰도가 몇 프로?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거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터미 사업을 내가 왜 하는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애터미 사업 그렇다고 해서 제품 정보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건강 관련 서적을 갖다 수십 권을 읽고 나서 지금은 누구를 상담하든 상담을 하고 나면 한 2, 30만 포인트는 그냥 주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제가 공부해서 뭐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는 필요해. 다만 그걸 전달하기 전에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중심, 고객중심, 자기중심적 접근법, 고객중심적 접근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대부분 이러지 않으세요? 자신의 목표와 이익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한테 10만 포인트 팔아야 되는데 빠른 결과를 원해. 안 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또 안 봐. 네가 나를 이렇게 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그럼 안 봐버려요. 그죠? 고객 중심적 접근법이 뭐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고 필요가 뭔지를 먼저 초점을 맞추죠. 네. 네. 그리고 진정한 가치 제공에 집중한다. 가치는 뭐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정말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에피소드를 예로 보여드릴게요. 아, 사장님, 예, 다시 이제 결혼 전으로 돌아가셔서 신부 화장을 이제 알아보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가격이 신부 화장이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의 예산은 50만 원밖에 안 돼요.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샘플은 미국에서 나온 대화법이기 때문에 조금 한국하고 정선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이제 어떻게 오셨나요? 아, 신부 화장이요? 예. 그러면 뭐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있으실까요? 여기는 이제 신부 화장 100만 원입니다. 네, 얼마를 생각하시고 오셨어요? 30에서 50만 원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대화하고 있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격은 숫자일 뿐이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프레임을 바꿔볼게요. 신부님, 그러니까 여기가 미국 사회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예비 신부님, 결혼식 화장을 한다면 결혼식장에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분들도, 남자친구들 오시겠죠? 아, 미국은 거의 다 와요. 네, 미국은 거의 다 와요. 한국은 절대 안 오겠지만, 네, 미국은 거의 다 옵니다. 한번,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음. 네, 남편 지금 안 봐요. 네. 네. 오겠죠? 그럼 그 소중한 결혼식 날 이전 남자친구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여자로 만드는데 그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어렵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치 대화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 해모임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구준엽 그 불행한 일이 있었죠.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서희원 씨가 원래 면역이 약해서 임신도 못하고 일본 여행 갔다가 폐렴 이제 그 독감으로 해서 결국은 합병증으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한테 면역이란 가치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객과 소비자와 대화를 할 때 가격 중심이 아니고 가치 중심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 프레임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객, 소비자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가격은 숫자일 뿐이지만 가치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과 스피드 데이팅의 유사점이에요. 이것도 만약 여러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50명, 여자 50명 해가지고 앉았다가 잠깐 대화하고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앉으면서 그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그날의 짝을 찾는 거예요. 나의 짝을. 그래서 나 이 사람 좋아. 끝 그러면 끝 서로 동의가 되면 그냥 그 사람들은 커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트 장소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극혐이죠. 극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제가 저희 이정현 부장님 말을 잘하는 거 잘 아시죠? 진짜 말 잘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인간인가? 이럴 정도로 제가 놀랄 정도예요. 너무 말을 진짜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나갈 때 부탁해요. 오늘은 많이 듣고 오시라고. 예, 예. 말을 줄이면, 여기서 말만 좀 줄이면 완벽하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중심 영업의 핵심 원칙,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판매하려면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을 내 회원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왜 애터미를 힘들어하는지, 애터미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질문을 해야 된다. 효과적인 질문. 예. 영업대화의 시작, 잘못된 접근법, 자기소개 후 바로 제품 보상, 막 설명하는 사람들 있죠? 판매 모드로 바로 들어가서. 이게 최악의 접근법이에요. 이거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원인이 에토스, 파토스로 시작하지 않고 로고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화를 지금. 안 되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고객의 필요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질문을 통한 대화를 유도하라. 예. 그래서 거의 끝나갑니다. 올바른 질문이 판매의 핵심이다. 다 읽어보세요. 하나, 고객의 둘, 셋, 사, 이게 질문의 힘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갈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질문을 준비하셔야 돼요.
시나리오를 짜보셔야 됩니다. 거절이 나오면 어떻게 그거를 내가 또 풀고 나갈지. 상대방이 거절했다 그러면 거절을 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돼요. 예. 그 거절을 또 미리 생각해서 이런 거절이 나오면 우리 흔한 질문 뭐야? 남편한테 상의해 볼게. 예, 아내한테 상의해 볼게. 예. 아, 진짜 속 터지죠. 제가 제일 제 친구들 처음에 애터미 전달했을 때 제일 제품만이라도 쓰라고 그랬더니 와이프랑 상의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야, 그 정도로 어떻게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살았냐 그랬거든요. 저도 대화법을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첫 만남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거,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고객 필요 파악을 위한 질문 리스트 준비하시고, 거절 대체하는 방법을 이것도 질문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 해서 영원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돌아올 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질문으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 환경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훨씬. 이유가 뭐예요? SNS 때문에. SNS 때문에. 과거에는 영업사원들이 사기치기 좋았어요. 방문 판매해서 우리 거 최고다라고 설명해서 슬쩍 흔들어주면 관심이 생겨서 제품을 샀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주의를 끌어가지고 흥미를 유발하고 욕구가 생겨서 행동, 이거 A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100년간 유지됐던 모델이에요. 100년간. 근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방법으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통해. 왜? SNS로 지금은 즉시 알아보잖아요. 맞아요? 지금 불가능해요. 이 방법이. 그래서 더 현명하고 정보를 갖췄고 현대 소비자들은 인내심도 없어. 왜? 쇼폰 보느라고 10초 이상 못 기다려요. 그죠? 1분 이상 되는 동영상 못 봐. 정보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게 구매 의향으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아. 옛날에는 정보를 주면 그거 보고서 그냥 어디 가서 알아볼 데도 없으니까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해. 판매원의 감지 능력, 판매에만 집중하는 판매원을 너무 쉽게 알아본다. 왜? 무엇을 통해서? 가장 일반화된 질문을 통해서. 아까 애터미 아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의 너무 피상적인 질문들 통해서 이 사람 물건 팔러 왔구나.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을 개발해야 되고 생각을 촉진하는 질문,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질문, 감정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야 되는 질문,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는 질문.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강사들이 강의할 때 직종이 160 직종이 이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과 관련된 직종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160 직종을 애터미화하는 질문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막 쥐나는 줄 알았어요. 강의를 준비할 때. 그래서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지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판매를 위한 실행 단계, 계속 얘기했죠. 지속적인 연습, 고객 욕구와 문제 발견, 효과적인 질문 기술 연습, 연습이에요. 그래서 매주 여기서 모이면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 롤플레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랑 같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식 판매, 옛날 방식의 판매는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환경은 판매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 방식에 고집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그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경, 감정, 설득, 대화법이에요. 영어를 그대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내 뇌와 상대방의 뇌와 감정, 인간이 작동되는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대화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대가 되시나요? 근데 죄송한 얘기는 제가 이 초보 운전이에요. 이 강의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좀 염두에 두시고, 저도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거고, 그래서 함께 좀 성장하는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